굿모닝. 오늘이 이제 한국은 설날이군요. 설날. 여기는 일요일인데 설날 기분 하나도 안 납니다. 자, 오늘 아주 전형적인 이곳의 그 겨울 날씨입니다.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면서 하염없이 비가 내리죠. 겨울에. 그런 날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비가 조금 적어서 왜 비가 좀 덜 오네 했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모양입니다. 제대로 된 밴쿠버의 겨울 날씨가 됐습니다. 자, 저희 집에서부터 오늘 이제 오성시 국제학교 OSS 학교까지 쭉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막 너무 힘들게 살고 경쟁 속에서 살고 그러다 보면 외국에서 사는 것이 참 부러울 때가 자주 있죠. 자주 있죠. 그래서 정말 속 시끄럽고 복잡한데 그냥 이민이나 확 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민도 알아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사는 터전을 옮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영주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거주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라는 것이 영주권이지, 영주권자가 된다고 해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은 말 그대로 거주지를 옮겨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그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거주지를 옮긴다라는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정말 이민이나 갔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래서 2007년도에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온 거죠. 그래서 영주권자가 되었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지금 15년, 1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15년 정도 지났군요. 근데요, 또 이곳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한국이 그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리울 때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사실 똑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제일 정확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족,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국말을 하는 중국 교포죠. 그죠? 조선족들 많이 와 있잖아요. 조선족은 그래도 우리 풍습을, 한국에 동화되기가 쉬운 말도 하고 풍습도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파키스탄 노동자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정말 허전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비슷할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특히 주부들은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댁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쪽 외국에 나와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립 서비스만 하면 되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전화하고 그냥 그걸로 이제 또 면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나는 이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건가 하는 이제 정체성에 대한 약간 좀 청소년기는 아니니까 혼란스러움까지는 아니고 좀 회색 분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투명인간? 이 사회에서는 나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양복 입을 일도 거의 없잖아요. 빼입고 어딜 가요? 교회나 가끔 가나? 교회 가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죠. 여기서 하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사무직 종사자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민 1세대들은 그렇게 사무일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체로는 양복 입을 일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냥 굳이 클래스를 나누자면, 어떤 모든 사회에 가면은 왜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그게 꼭 경제력만 갖고 나눠지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사회적 지위.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관 그래봐야 뭐 월급 얼마나 되나요? 사업하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하지만 장관의 지위는 높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 교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훨씬 낮은 단계의 클래스에서 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린 나라가 아니니까. 국적을 뭐 캐나다 국적을 획득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 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런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정말 그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명절이 참 싫었고, 그런데 여기 오면은요, 와, 그 명절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행사구나. 그런 느낌 들거든요. 좀 귀찮기는 해도 우리가 사실 모든 그 격식이라는 것이 귀찮죠. 뭐 정장이 확실히 그 뭐 청바지 입은 것보다는 복잡하고 조심스럽고 귀찮고 그렇죠. 하지만 정장을 입었을 때 마음가짐하고 청바지를 입었을 때 마음가짐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명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문화 코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롭다라는 점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그 격식 있는 그런 전체 온 국민이 그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다소는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더라. 그래서 뭐 여기서 살다 보면 뭐 그런 흔히 얘기하는 귀찮은 것들로부터는 다 벗어날 수 있거든요. 뭐 차려입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여자들은 뭐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여차하면 그냥 머리끈으로 동여 매고 그냥 다니면 되는 거고,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리고 옷차림도 그렇고 뭐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렇게 격식 없이 그냥 대충 산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또 뭐 명절도 챙길 일도 없고, 뭐 그런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과연 꼭 좋은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얽매여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잘 몰랐었는데요. 막상 그런 걸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와,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교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만, 사실 못지않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역이민자들의 숫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교포 1세들의 경우에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뭐 문화적인 것도 참 뭐 그렇고, 뭐 직장도 그냥 한국에서 가졌던 그 직장의 느낌하고는 많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거는 아마 일부의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일부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이민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특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기러기 엄마로, 기러기 가족으로 이제 애를 데리고 여기 나와서 사는 그 엄마들 보면은,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갈등을, 시댁과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그다음 뭐 또 뭐 남편과의 갈등, 이런 거를 피해서 이혼하는 것보단 그래도 애를 핑계로 애 데리고 그냥 여기 나와서 사는, 그게 이제 기러기 가족이죠. 그런 기러기 유아, 그런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드물게는 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 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살다 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 친구에 대한 그리움,
많이 사무치죠. 특히 이 명절이 되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1세대들을 한번 보자고요. 1세대들이 이제 이민을 나오는 나이가 보통 요즘은 조금 젊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뭐 40대, 50대 뭐 그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나이 또래가 되면은 또 요즘은 저희 나이 또래는 그래도 이제 그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를 많이 낳은 저만 해도 6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막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젊은 부모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둘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살면은 항상 한국에 두고 온 부모에 대한 죄스러움, 그리움, 또 이제 부모들이 연세가 들면서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아프면은 누군가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가족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돌봐줘야 드려야 되는 그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특히 이 명절 같은 때는 아주 정말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은 당시 아버지가 군의 스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스타였으면은 정말 대단한 집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찍 눈이 띄어가지고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얘들 전부 다 이제 외국에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둘은 하나는 여기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고 우리 집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삽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학교 교수하고 있고 딸은 또 남편하고 홍콩 지사로 어디 지사로 해외 지사로 계속 발령이 나서 이렇게 외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지금 이제 거의 90 넘으셨는데 근데 지금 이런 혼자 사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사시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참 뼈빠지게 자식들 공부시켜갖고 잘 되게 만들어놨더니 자식들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모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정말 믹스드 이모션이죠. 막 이런저런 감정이 섞여 있는 묘한 감정이 이제 젊었을 때 모르는데 본인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가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살다 보면 한창 막 바쁘고 정신없고 그럴 때는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진짜 밥 먹고 살만한 한 5년 10년 고생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 나이도 이제 50 이렇게 되고 5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이제 막 80대에 접어들고 그러면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딱히 한국에 돌봐줄 사람은 없고 또 한국에 형제가 하나쯤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들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외국에 나와서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녀일 경우에는 그게 좀 더하죠. 좀 더 심하죠. 그런 나름대로 어떤 미안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또 동생들도 형은 큰 누나는 자기 살겠다고 그냥 혼자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운함을 얘기하기 쉽고 또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이 외국에서 살면은 쉬울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기도 하거든요. 더 힘들죠. 우리나라에서 사는 조선족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본국에서는 의사 한 사람도 있고 선생님 한 사람도 있고 다 잘 나가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다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허드렛 일하고 대체로 그렇잖아요. 대체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약간 한국말도 북한말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그러면은 좀 뭔가 조금 차별하는 그런 거 없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교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들은 영어가 유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그냥 이 일 저 일 한국에서 안 해본 일을 하는데 얼마나 서러워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러면서도 참 부모에게 나름 뭐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보내드린다고 어렵게 여기서 번 돈을 조금 보내면, 한국에서 봤을 때는 왠지 이렇게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뭐 환경적 뭐 사진 찍어놓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사는 교포들은 또 이런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는 게 참 구차하고 힘들어도 굳이 자기 친구들에게 보내는 사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그럴까, 야 너 그 개고생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그러고 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차피 내가 선택한 인생인데, 그러니까 뭐 평일에는 정말 서럽게 고생하고 살아도 그래도 이렇게 저 사진 찍어갖고 뭐 카톡이라 이런 데 올릴 때는 마치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사진 찍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사진들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면,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자기는 저렇게 그냥 편하게 잘 살면서, 자기는 저렇게 잘 살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는 남 몰라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자주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포는 나름대로 되게 이들도 갖고 있는 애환과 서러움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제 역이민을 가는 사람들, 도저히 이제 오히려 그 역이민은요, 처음에 한참 고생하고 힘들 때는 역이민 안 갑니다. 왜냐면 이민을 오려고 준비했던 과정이 한국에서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이민을 와가지고 여기 와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또 여기 와갖고 정착할 때까지 5년에서 10년까지는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한참 바쁘고 고생할 때는 크게 뭐 오히려 불만이 적습니다. 불만스러운 걸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고 조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본인 나이도 이제 50대가 되고, 또 나이가 뭐 50대가 아니라도 40대가 되든 뭐쨌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본인도 여기저기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점점 80대 또 심지어 90대 이렇게 접어든 그 한국에 계신 네 분이잖아요. 그게 처가집에 두 분, 그 다음에 본가에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이제 그 연세가 되면은 다 아프죠. 그러면 돈도 들어가고, 또 돈은 돈이지만 뭐 그 이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죄스러움. 그리고 이제는 나도 조금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깊어집니다. 야, 나도 여기서 70, 80대고 이러면은 이러고 그냥 살다가 죽나? 보고 싶은 친구들, 가족들 막 이런 생각이 교체하면서 그냥 들어가자. 그래서 정말 이민 올 때는 뭐 아메리칸 드림, 캐네디언 드림 하고 출발을 했다가 정작 그 꿈이 실현되는 그 시점에 가면은 그냥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노 부모의 그 임종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본인도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앉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어떤 도리, 보고 싶은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 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듭니다. 저는 그래도 뭐 완전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그래서 저는 또 위로 누나가 넷, 형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또 제 와이프도 또 막내고 또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부부는 아주 특별히 혜택을 받은 부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여기에서 항상 사는 사람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 드문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이제 주변에서 제가 보고 듣고 한 얘기를 이제 대신 전해드리는데 오늘 이제 비도 이렇게 쭉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서부 지역 특히 밴쿠버 시애틀 그 Sleepless in Seattle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딱 그겁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이 되면은요 해도 4시 반이면 이제 4시, 요즘 뭐 5시까지는 그래도 조금 밝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면 금방 어두워지고 밤이 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렁주렁 비가 오고 또 추워도 여기는요 또 토론토처럼 그 동부처럼 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 추운 거는 화끈하게 춥잖아요. 쨍하고 유리 깨지듯이 춥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으슬으슬 그렇게 춥습니다. 근데 사실 춥지는 않아요.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뭐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지금 영하 날씨라면 지금 이제 대설이죠. 대설. 아주 큰 눈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뭐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비가 오는 겨울이 되면은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족보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서는 더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 정말 가족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특히 부부 관계 부부가 사이 좋지 않으면은 와 여기는 정말 죽음입니다. 어디 갈 거야 여기는. 한국은 뭐 그저 친구들도 많고 또 뭐 본래 문화 자체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약간 그런 문화 성향이 있어서 우리나라야 뭐 아이 같은 집에서 부부가 살아도 부부끼리 카톡으로 대화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약간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있긴 있겠지만 여기보다는 덜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요 야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니까 기분도 꿀꿀하고 생각도 깊어지고 가족들도 생각나고 오늘 뭐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명절 분위기 같은 거 전혀 없잖아요. 오늘 이제 여기 일요일이다 보니까 길도 뻥 뚫려가지고 전혀 막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요 골프장은 대체로 그래 문을 엽니다. 한국 사람들 오늘은 좀 비가 많이 오는 편이고요. 평소 겨울에 비가 내릴 때는 이렇게까지 막 많이 내리진 않습니다. 좀 적게 내리는 보슬비 오고 그러면은 여기 한국 사람들 뭐 다는 아니고 그 골프 매니아들은 그 골프 신발에 장화 신발이 있습니다. 장화 신발을 신고 여기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렴하니까. 이제 얼추 다 와갑니다. 얼추 다 와가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한 27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한 2-3분 정도면은 도착이 되거든요. 높은 빌딩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 거의 없죠. 이 동네는 그렇습니다. 뭐 땅값이 싸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여긴 약간 그 외곽이니까요. 밴쿠버의 끝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땅들이 많이 여기 뭐 대도시 바로 이 길가인데도 여기 지금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메이플리치 여기는 지금 메이플리치 시인데요. 메이플리치에는 고층 빌딩이 없습니다.
시청사, 시청 있는 건물이 그게 3층인가 그런데 그 건물이 아마 제일 높은 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낮은 층의 아파트는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짜리 그 정도 아파트들은 내가 몇 개 본 것 같은데 뭐 고층 아파트는 메이플리츠는 없습니다. 있어야 될 이유도 없죠. 여기도 이렇게 이면도로 이제 골목으로 가면은 50km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근처에 가면은 30km 지역으로 바뀝니다. 10km까지는 보통 봐줍니다. 10km 오버하는 거는. 이제 다 왔습니다. 어이? 여기 여기가 OSS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이 홈스테이로 들어가는 날이어서요. 오늘 학교에 나왔습니다. 네.